데이터가 정제가 안 돼 있다. 데이터가 그냥 이 모래에 사금이 있는 것처럼 그냥 분명히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이 모래판처럼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플리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저희 플리토는 언어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언어 인공지능에 학습되는 학습용 언어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우리는 보통 알고리즘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원 가면은 좋은 책을 가지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좋게 나오듯이 저희는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본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에게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2012년에 창업했거든요. 그때 집단 지성이란 방식을 도입을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초반에 사람들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그 당시에 K-팝이 엄청 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트위터로 대부분 다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트위터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말로 채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용어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채팅을 할 때는 되게 어려운 말로 채팅을 하거든요. 이게 정제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팬들이 못 알아들었었어요. 글로벌 팬들이 도대체 우리 스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는 번역 데이터가 필요한데 번역 데이터를 받으려면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그 트위터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트위터에 어떤 스타가 글을 쓰면 팬들을 불러가지고 팬들이 그걸 다른 언어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랭킹을 매겨서 그 게시판에다 항상 올렸어요. 누가 제일 번역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포인트를 받으면 그 포인트로 기획사에 가서 이런 팬들이 당신의 스타를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좀 수브니어는 하나씩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스타들 입장에서 에이전시에서 너무 고마운 행동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굿즈를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막 굿즈 갖고 가라고 하면 저희가 갖고 와서 그 매달 순위대로 상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한 1년 안에 수백만 명 정도의 유저가 바로 쌓였고요. 애트리에서 그 당시에 이제 뭘 개발하고 있었냐면 지니톡이라는 그 번역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만 해도 사실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컨트로버시가 없었던 때예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써도 될까? 그래서 애트리에 공급을 한 게 그게 첫 계약이었어요. 그게 2017년 초였고요. 저희도 이제 애트리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데이터를 왜 샀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인터넷에 존재하는 크롤링에서 우리가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애큐리시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검수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매칭을 해서 갖고 오는 데이터 애큐리시가 70% 이하로 떨어진다. 근데 저희는 애큐리시가 98%였거든요. 저희가 또 하는 것 중에서 또 되게 큰 것들이 웹툰이라든지 컨텐츠 쪽 번역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완벽히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웹툰만 하더라도 웹툰의 독자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여성을 위해서 만든 웹툰인데 그거를 번역해서 인도네시아로 번역하면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10대 여성이 볼 수 있게끔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서 그런 완벽하게 인공지능으로 돌리는 건 평생 불가능할 것 같고 대신에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초벌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로 하게 해준다면은 사실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의 목표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언어라는 게 해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언어에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요즘에 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도가 없는 세상이 많이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만 얘기합니다. 보도는 없는 커뮤니티인데 말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뭐 틱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짧은 컨텐츠를 소모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언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 허들을 한 거죠. 반대로 언어가 다 해결이 된다면 글로벌 레딧 같은 형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문 번역 회사가 상장한 것도 말이 안 된다. 전문 번역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전문 번역 회사가 미래 먹거리 이런 것도 아니고 오픈 AI 나왔으니 얘는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들이 다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설프게 들어가면은 거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수가 되지 않고서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게 뭔가를 봤을 때는 데이터 쪽이 공통적으로 다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대기업들이 경쟁하지 않는 분야에서 언어 인공지능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드는 저희의 인공지능은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은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수돗물을 먹는 게 당연했잖아요. 어느 순간 생수를 사서 먹으라 그러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삶에서는 생수를 사는 데에 아껴놨던 버젯이 없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회사들도 자기들의 버젯에 데이터 구매 비용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리즘 쪽에 포커스하는 것도 좋지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